예, 스몽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이점 제시문 세 번째 시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동소송 제시문입니다. 네, 뭐가 다른지 찾아야 됩니다. 못 찾으면 다시 읽어야 돼요. 찾아질 때까지. 차이점을 찾는 기준 지난 시간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장점과 단점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개념과 한계입니다. 어느 쪽으로 쓰시든 상관없는데 오늘은 장점, 단점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제시문 우리 교재 28페이지 차이점 찾기 공동소송 제시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A 회사의 온라인 취업 사이트에 갑을 비롯한 수만 명의 가입자가 개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누군가 A 회사의 시스템 관리가 허술한 것을 알고 링크 파일을 만들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가입자들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갑은 A 회사의 사이트 운영의 중지와 배상을 요구하였지만 A 회사는 거부하였다. 갑은 소송을 검토했는데 받게 될 배상액에 비해 들어갈 비용이 적지 않다는 생각에 망설였고 갑은 소송을 함께할 사람들을 모았고 마침내 100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동참하게 되었다. 갑은 이들과 함께 공동소송을 하여 A 회사의 사이트 운영의 중지와 피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이거 제가 그냥 드라이하게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A가 청구한 게 두 가지입니다. 이거 못 읽어내요, 고등학생들은. 그러니까 안 중요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공동소송에서 뭘 청구했냐면 뭘 청구했냐면 손해배상 청구했고요. 사이트 운영의 중지를 청구했어요. 지금 청구 내용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이거 뭐 법 공부한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차이점을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점이 뭐냐면요. 손해배상은 지금까지 나한테 잘못한 거 다 돈으로 가지고 와. 중지는 뭐냐면 앞으로 나한테 잘못하지 마. 이겁니다. 지금 청구 내용이 두 가지예요. 이것도 하나 체크하고 가시고요. 자, 봅시다. 공동소송. 공동소송은 소송의 당사자의 수가 여럿이 되는 소송을 말한다. 이는 저마다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송들을 하나의 절차에서 한꺼번에 심리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제한다. 나왔어요. 경제적, 효율적이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차이점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경제적이다 그러면 뭐보다 경제적인 거예요? 뭐보다? 얘들보다? 그러면 만약에 공동소송이 경제적인 게 집단소송이나 단체소송보다 경제적이라면 얘들의 단점에 비경제적이다가 들어가야 돼요.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서술어가 튀어나왔을 때 뭐보다 비교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반드시. 제시문에서는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라고 했어요. 얘들보다 경제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경제적인 겁니다. 아시겠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으므로 한꺼번에 소송을 진행하기 번거롭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개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가 소송을 수행하도록 한다. 단점 나왔어요. 단점이 뭐냐면 당사자의 수가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면 공동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결합니다. 됐나요? 계속 봅시다. 또한 선정 당사자 제도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도 있는데 갑과 같은 일을 선정 당사자로 삼아 그에게 모두 소송을 맡기는 것이다. 선정 당사자. 제가 수업할 때마다 이거 발음하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선정 당사자. 발음하기 힘들지 않나요? 네. 계속 가보겠습니다. 위 사건에서 수만 명의 가입자가 손해를 입었지만 배상받을 금액이 적은 탓에 대부분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전체 피해 규모가 엄청난 데 비하면 승소에서 받게 될 배상 금액의 총액은 매우 적을 것이다. 이래서는 피해 구제도 미흡하고 기업의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의 도입이 논의되었다. 자, 보세요. 당사자 수가 지나치게 많은 건 해결책이 있어요.
근데 공동소송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뭐냐면 소송을 해본들 받게 될 배상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소송을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당사자 수가 지나치게 적은 것도 문제입니다. 이거 읽어내기 힘듭니다. 이거. 즉 공동소송의 단점은 당사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예요. 당사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은 건 해결책이 있는데 적은 건 답이 없어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게 제시문에 따르면 얘랑 얘입니다. 봅시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여러 개를 비교할 때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뚱뚱한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날씬합니다. 안 웃기나요, 이게? 네, 봅시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라는 말도 무엇에 비해 그런 거예요. 이게 단점이다라는 것도 무엇에 비해 그런 거예요. 봅시다. 집단소송이 먼저 봅시다. 네, 우리 교재 29쪽 맨 위에 단락입니다. 집단소송은 피해자들의 일부가 전체 피해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 당사자가 되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다. 예,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영혼 없는 필기예요. 영혼 없는 필기. 왜? 차이점이 안 나왔잖아요. 사과랑 바나나를 비교하는데 사과는 맛있고 바나나는 길다. 이러면 그건 비교가 아니에요. 공동소송하고 집단소송을 비교하는데 공동소송은 경제적이고 집단소송은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한다. 이게 바로 영혼 없는 필기예요. 차이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차이점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만일 갑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공동소송을 하여 승소한다면 이들만 배상을 받게 되고 반면에 집단소송에서 대표 당사자가 수행하여 이루어진 판결은 원칙적으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예.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가 나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죠. 당사자가 지나치게 적어서 문제래요. 소송을 해야 배상을 받든 사이트의 운영에 중지를 청구하든 뭘 하든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할 사람이 없다고요. 얘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배상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의 단점이 다른 거의 장점을 물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대표 당사자가 대표가 돼서 다른 모두를 대표해서 소송을 수행한다는 말이 다른 사람들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배상받을 수 있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인데 머릿속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 차이점이 안 나와요. 요걸 이렇게 읽을 수만 있으면 독해에 성공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단점 보러 가겠습니다. 단점. 그러나 대표 당사자는 초기에 고액의 소송 비용을 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있어. 예. 그렇죠. 대표가 소송을 수행해주면 좋은데 단점이 뭐냐? 단점이 대표가 부담을 느낍니다. 나요? 그렇겠죠. 이 한 명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거잖아요. 이 한 명이 소송에서 이기면 우리 다 같이 배상받을 수 있는데 그 한 명이 부담을 느끼겠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 단체 소송입니다. 단체 소송 볼게요. 단체 소송은 법률이 정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침해 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법률이 정한 전문가 단체가 소송을 수행하는 겁니다. 제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지만 이것도 역시 영혼 없는 필기입니다. 집단소송은 뭐야? 대표가 해. 단체소송은 뭐야? 전문가 단체가 해. 이게 차이점인가요? 각자 나열하고 있는 거지. 자, 보세요. 하나의 단점이 다른 거에 장점을 물고 있어요. 전문가 단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하나의 단점이 다른 거에 장점을 물고 있어요. 부담을 느끼잖아요. 얘는 왜 부담을 느끼죠? 얘들은
예, 똑같은 말입니다. 대표가 부담을 느껴. 전문가 단체 부담을 안 느껴. 전문가 단체 얘들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는 뭐 하는 앤데 그러면? 얘들은 피해자들 중에 일부예요. 됐나요? 피해자들 중에 한 명이 대표가 돼서 소송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뭐죠? 피해자가 아닌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에서 단점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봅시다. 단체 소송의 단점. 하지만 단체 소송은 공익적 이유에서 인정되는 것이어서 이를 통해 개인 피해자들을 위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당연하죠. 피해자가 아니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죠. 자, 단체 소송의 단점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집단 소송의 장점 한번 추가해 볼까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얘들은 뭐 하는 거예요? 얘들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청구 내용이 두 개라고. 하나는 손해배상, 하나는 사이트의 운영의 중지입니다. 얘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손해배상은 못하고 사이트의 운영의 중지만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중지 청구는 가능. 이러고 나면 제가 언제든지 야, 공동소송하고 집단소송의 차이점이 뭐야? 라고 물으면 탁탁탁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문제 풀어야 됩니다. 이게 합리적 핵심입니다. 이 예시문은 이렇게 긴데 이렇게 다 읽고 나서 이렇게 많은 정보를 던져줘 봤자 집단소송하고 단체소송의 차이점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집단소송은 집단이 하는 거고요. 단체소송은 단체가 하는 거예요.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걸 독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의 차이점이 뭐야? 손해배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해자 중에 1인이 대표예요.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소송을 수행해요.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없어요. 됐나요? 예,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2번. 네, 2번. 윗글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선정 당사자 제도는 예, 소송 당사자들이 한꺼번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네, 맞죠? 당사자 수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2번. 공동소송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표가 누구죠? 네, 집단소송이죠. 공동소송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2번 틀렸네요. 답 나왔습니다. 3번. 단체 소송에서 기업이 일으키는 피해를 중지시키려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자격은 법률적 단체 소송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 3번 선택지가 얼마나 섬세하게 선택되어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번에 3번 선택지에서 손해배상 얘기가 눈꽃만큼도 안 나와요. 왜? 얘는 손해배상 할 수 없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딱 지정해서 사이트의 운영의 중지만 딱 물어오잖아요. 아시겠죠? 4번. 다수의 소액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도 피해자들은 공동소송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선택지가 하이라이트인데요. 이 선택지가 맞는 이유가 보통의 경우는 재심은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로 되돌아가서 이는 저마다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송들을 하나의 절차에서 한꺼번에 심리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여기에 밑줄을 그은 다음에 얘들아 잡아. 재심문에 있지. 저마다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잖아. 이래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심문에 어느 기퉁이를 어떻게 해서 집중해야 될지를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거든요. 사후적으로 2번이 4번이 맞는 선택지니까 그 정답의 근거를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재심문으로 거슬러 가서 두 번째 단락 둘째 줄 잘 봐라. 아닙니다. 여기에서 있습니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유가 개별 소송이 가능하고 그 개별 소송보다 경제적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개별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면 경제적이라는 말을 할 수도 없죠. 비교 대상이 있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결혼하니까 와이프가 잘해주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답은 항상 나한테는 와이프가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잘해주는지 판단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웃긴 겁니다. 네, 계속 갈게요. 자, 5번. 일부의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으로 수행하여 승소하면 그런 소송이 진행되는지도 몰랐던, 즉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해자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딱 나오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3번 문제. 기억의 목적. 기억이 뭐냐면 공동소송을 하여, 예, 공동소송의 목적입니다. 이거 묻고 있어요. 이거. 예, 네, 공익적 성격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예,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거죠. 예, 정답은 너무 쉽게 나오네요. 예, 이거는 3번의 답은 4번이고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4번 문제가 또 히트인데요. 예, 그냥 4번이 2번인 건 됐어요. 그거는 이제 이것만 잘 읽어봐도 4번이 2번인 건 됐어요. 근데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도 수업이 끝나고 나면 뛰어와서 질문합니다. 4번에 5번 선택지가 도대체 왜 틀렸냐고. 4번에 5번에 뭐라고 됐냐면 제가 잘 읽어드릴게요. 소비자들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해소를 제기하였을 때 전문성 있는 소비자협회가 단체소송한다는 말이에요. 단체소송.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이트 운영의 청구만, 중지 청구만 가능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협회가 대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겠는데 무슨 소송? 손해배상의 청구에서. 뻔하지 않습니까? 네. 차이점에 집중하면 4번에 5번 같은 데 흔들릴 리가 없어요. 아, 소송 수행할 수 있나? 없나?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네,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